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1월 9일 금요일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서울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다 기록.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가 약 1,000건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월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전월 대비 무려 절반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왜 갑자기 증여가 급증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5월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 때문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 중이지만 올해 5월 9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로 중과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달합니다. 작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다주택자들의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매도하려고 해도 양도세가 폭탄이고 계속 보유하자니 보유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에 증여가 집중됐습니다. 송파구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91건, 서초구 89건 순입니다. 집값이 비싼 곳일수록 세금 부담도 크니까 증여 수요도 높은 겁니다. 연간으로는 강남구가 742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송파구 616건, 양천구 618건, 서초구 56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전체 집합건물 증여는 8488건으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인 2024년도 대비하여도 약 30% 증가한 수치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세제 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5월 전에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뉴스 2. 강남 강북 격차 20배 이상. 양극화 심각.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부동산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송파구와 중랑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격차가 26배에 달합니다. 송파구는 작년 한 해 아파트 가격이 20.922% 상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성동구가 19.12%로 2위, 마포구와 서초구, 강남구가 두 자릿수 상승률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한 겁니다. 반면 동북권은 1% 미만 상승에 그쳤습니다. 중랑구가 10.79%로 서울 최하위를 기록했고 강북구와 도봉구도 1%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송파구 20.92%와 중랑구 0.79%의 차이는 무려 26배입니다. 가격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진 걸까요?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작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의 40%로 묶이면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거래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북 도봉 노원아파트의 거래량은 대출 규제 후 30% 이상 줄었습니다. 반면 강남과 송파의 거래량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출 없이도 살 수 있는 현금 부자들이 강남권에 집중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뉴스 3. 압구정 신현대 1일차 65억 실거래, 재건축 기대감. 세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 압구정동에서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압구정 신현대 1일차 전용 115제곱미터가 65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압구정 2구역은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새해 1월 정비계획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고 압구정 4구역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DLENC,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 경쟁에 나섰습니다. 압구정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서울 한강변 중심부에 위치해 경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압구정 일대에는 1만여 가구의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맨해튼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 변화와 사업 진행 속도, 추가 분담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뉴스사 LH 임대부문 분리 추진 100조 부채 딜레마.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부가 LH 임대주택 사업 분리를 검토하고 있지만 100조 원 부채 문제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LH의 총부채는 160조 원인데 이 중 62%인 100조 원이 임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연간 운영 손실도 2조 원 이상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을 분리해서 독자 생존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 방식으로 분리해도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가 그대로 반영되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결국 정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데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LH 임대부문 분리 논의는 공공주택 정책 방향에 따라 민간 정비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LH가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면 민간 건설사의 역할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LH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 민간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 5. 명동 건물 높이 규제 완화 추진.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중구청이 명동 일대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면부 건물 최고 높이가 20m에서 30m, 30m에서 50m로 완화됩니다. 관광 숙박시설 건립시 용적률 최대 1.3배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하나은행 호텔 스카이파크 눈스퀘어 부지 3곳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명동은 노후 건물 비중이 85%에 달합니다. 규제 완화로 민간 개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도심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오늘의 부동산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시그널룸은 매일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부동산 뉴스를 전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